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에서 온 신우순입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다 보니 너무 열불이 나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니. 제가 47년생 70입니다. 근데 여태 살아오면서 나 이런 일 처음 봤어요. 아니 대통령 한다고 해서 저는 안 찍었지만 찍어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안 찍은 사람도 억울하고 찍어준 사람도 억울하고 이거 다 억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더니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아니 기업은 뭐합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삥 뜯으려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세금 내고 삽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면은 10% 부가세 다 나가는 게 어디 갑니까? 정부로 가요? 이게 떼어먹을 돈이 있으니까 떼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도 여유가 있으면은 허투루게 좀 돈 좀 쓰지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카드 쓰지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세금이 다 10%가 정부로 들어갑니다. 옛날보다.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기커녕 너무 많으니까 다 떼먹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원래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영거표 찍어주고 아니 차떼기 정당을 그새 잊어버리고 계속 찍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관리를 못해서 이래요. 국민을 무섭게 알아. 지인은 무슨 지이냐. 아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이제는 뭐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세금 열심히 내면서. 아니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가서 돈 벌어옵니까? 자기 재산으로다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걸로 해요. 근데 이런 날강도들이 어딨어. 이거는 강도도 되겠어요. 다음부터도 반성하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맨날 뭐 자기 어머니 밑에서도 땅바닥에서 절 안 해요. 근데 그때는 해. 근데 지나면 그만이야. 우리가 해야 돼요. 물은 썩으면 고여. 그럼 고인 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저는 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원칙이 없어. 우리나라는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 경우가 아니야.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이건 완전히 공산당이야. 우리보다 나합니까 지금? 지금은 거기가 난지 여기가 난지 나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예도에서 11살 때 서울로 이사 오셨대요. 할아버지 긴 병에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키우셨냐면 이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복으로 안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살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대학 다닐 때 데모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 데모하면 야 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불평불만을 갖느냐 이랬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그런데 세상에 이제는 아들보다 제가 먼저 나가요. 제가 먼저. 해도 너무한 거야. 해도. 그리고 또 뭐 돈 2만 원씩 받고 뭐 노인네들이 뭐 또 데모도 한대. 아니 돈 2만 원 준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삽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아야 가서 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러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젊은 사람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살으셔서 그걸 몰랐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이 먹은
젊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부터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잘못된 건 따져야 돼. 나가서.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그런 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직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국정 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잖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
여론이 유린하고 국민이 농락해온 자들에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러운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대 20대 지지자 중 100명 중 1명,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그 빛을 진정히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봐, 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서 온 5학년 금다교입니다. 저는 글쓰기가 싫어서 제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써줬는데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것을 꼭두각시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금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궁붕어 짖는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시간에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랩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금붕어 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 말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 귀가 안 좋으신가, 눈이 안 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8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요? 저도 말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그런 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원래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영거표 찍어주고 아니 차떼기 정당을 그새 잊어버리고 계속 찍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관리를 못해서 이래요. 국민을 우습게 알아. 지인을 무슨 지이냐. 아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이제는 뭐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세금 열심히 내면서. 아니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가서 돈 벌어옵니까? 자기 재산으로다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걸로 해요. 근데 이런 날강도들이 어딨어. 이거는 강도도 나부터도 반성하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맨날 뭐 자기 어머니 밑에서도 땅바닥에서 절 안 해요. 근데 그때는 해. 그런데 지나면 그만이야. 우리가 해야 돼요. 물은 썩으면 고여. 그럼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저는 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원칙이 없어. 우리나라는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야.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이건 완전히 공산당이야. 아니, 우리가 우리보다 나합니까 지금? 지금은 거기가 난지 여기가 난지 나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예도에서 11살 때 서울로 이사 오셨대요. 할아버지 긴 병에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키우셨냐면 이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복으로 안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살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대학 다닐 때 데모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 데모하면 야, 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불평불만을 갖느냐 이랬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그런데 세상에 이제는 아들보다 제가 먼저 나가요. 제가 먼저. 해도 너무한 거야. 해도. 그리고 또 뭐 돈 2만 원씩 받고 뭐 노인네들이 뭐 또 데모도 한대. 아니 돈 2만 원 준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에서 온 심순입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다 보니 너무 열불이 나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니 제가 47년생 70입니다. 근데 여태 살아오면서 나 이런 일 처음 봤어요. 아니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안 찍었지만 찍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안 찍은 사람도 억울하고 찍어준 사람도 억울하고 이거 다 억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더니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아니 기업은 뭐합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삥 뜯으려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세금 내고 삽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면은 10% 부가세 다 나가는 게 어디 가니까 정부로 가요? 이게 떼어먹을 돈이 있으니까 떼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도 여유가 있으면은 허투루게 좀 돈 좀 쓰지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카드 쓰지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세금이 다 10%가 정부로 들어갑니다. 옛날보다.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기커녕 너무 많으니까 다 떼먹어요. 밥을 먹고 삽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아야 가서 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러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젊은 사람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살으셔서 그걸 몰랐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부터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잘못된 건 따져야 돼. 나가서.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고